오늘은 일반 서예 학습에 관계되는 것 말고 지리가 온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문방구 선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초보자로서 글씨를 쓸 때 가장 처음 맞닥뜨려지는 것이 도구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구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막상 실기를 할 때 물건을 본인이 직접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될지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방구 이른바 지필무견과 관계된 이런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 쓰는 도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필무견이죠. 이른바 문방사보라고 하는 거죠. 붓벼루, 종이, 먹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필방에 가보시면은 그 네 가지 도구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한번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예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필방에 있는 물건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방에 가면은 글씨를 쓰는 도구인 지필무견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책 종류가 있겠죠. 법책 종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정강에 관련되는 도구들 있고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관계되는 물감 종류가 또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종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종류가 구비되어 있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필방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빨리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되도록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기와 관련된 물건을 주변으로 해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글씨를 쓸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구 붓벼루, 종이, 먹을 반드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전체적인 원칙을 일단 한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설정이 뭐냐? 문방구가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에 문제가 있고요. 가격으로 볼 때는 좀 고급일수록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보인 경우에는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이 필요치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일수록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초보일 때는 초보들이 가장 적당한 물건이라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저급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선이 비교적 낮은 그런 선부터 출발을 하면 뭐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필방의 물건이 그렇게 뭐 싸구리고 이런 건 잘 없죠. 일반 문방구에 있는 이런 것은 뭐 초등학생들 학교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좀 많이 저급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뭐 거의 뭐 일회용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필방에 있는 것은 뭐 그런대로 중급 이상을 갖다 놓기 때문에 필방에 있는 물건 중에서 비교적 저급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교적 싼 것부터 하나씩 사서 쓰면서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약간의 고급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 먹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이는 비쌀수록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급 종이는 좀 덜 퍼집니다. 그래서 종이는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거의 안 피는 종이를 구해서 화성지류가 아니라도 돼요. 거의 안 피는 종이부터 써가지고
먹을 가는 습관이 좀 되면은 조금씩 고급의 종이를 구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원칙 그 다음에 원칙 하나는 모든 재료 도구를 한번 다 써봐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저급에서 고급까지 모든 재료 도구를 한번 다 훑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급일 때 제일 저급에서 차차차차 가면서 고급에 올라가면서 모든 종류의 그 종류를 다 써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서 어떤 재료와 도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것부터 출발해서 고급 LA까지 모든 재료를 본인이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사용해보고 그것의 특징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예민하고 중요한 것이 붓이거든요. 붓이기 때문에 붓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문방구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붓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붓의 틀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붓의 붓호라 그러는데 틀 길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틀의 성격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나는 필방에 있는 모든 붓을 한번 다 써봐야 되겠다 하는 원리 하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붓들을 하나씩 구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초보일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붓을 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붓이라는 것은 틀의 종류로 취한다면 양모입니다. 양틀이 가장 일반적인 틀이고, 그 외에 다양한 동물의 틀이 있죠. 그건 좀 특수한 틀들은 양모를 경험한 후에 한번 조금씩 경험을 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붓의 호의 길이의 문제인데요. 대체로 붓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단면이 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북방에 가면 이렇게 짧은 이런 형식도 있고, 점점 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긴 붓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인데 보통 장봉, 중봉, 단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길이에 따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붓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비교적 중간 길이를 많이 쓰죠. 중간 길이를 이렇게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할 때는 비교적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군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좀 길죠. 그래서 사군자용, 일반 서예용, 그리고 채색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붓을 쓰시는데, 처음에는 서예용으로 글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당한 가격과 자기가 쓰려고 하는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붓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서예용 붓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이 쓰려고 하는 글씨 크기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보통 화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화선지는 70cm와 14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로 세로 1대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의 가장 일반적인 크기는 역한 안에 옆으로 4칸, 밑으로 8칸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보통 한 20cm 정도, 20cm 내의 글씨를 쓰는 중간 크기의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붓을 선택할 때 호수라는 게 있어요. 호수라고 해서 단위는 미리로 측정합니다. 18mm라고 하면은 붓 지름의 길이가 18mm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기의 글씨를 쓰는 데는 보통 한 16mm에서 한 20mm로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에 한 18mm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 16mm에서 18mm에서 한 20mm 되는 정도를 자기 손에 뭐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도 있을 수 있고 손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략 16에서 18mm 정도의 붓의 크기를 선택을 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뭐 보통 묻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붓을 쓰십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로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은 경험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뭐 제가 쓰는 붓을 일반 초보자들이 이렇게 쓰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붓의 경우는요, 보통 붓이 서예용, 사문자용 이렇게 있어요. 서예용은 뭐 보통인데 사문자 붓은 비교적 큰 편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붓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대체로 시중에서 글씨를 쓰는 거 보면 이 일반용 서예용을 쓰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 경우에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 용어 보통 용어는 단봉이라 하고 용어는 비교적 장봉이라고 하죠. 사군자 할 때라고 사군자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군자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장봉의 붓인 것입니다. 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장봉필을 주로 씁니다. 장봉필을요. 주로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다루기는 장봉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장봉필을 이해를 하면 단봉필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단봉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장봉필을 이렇게 다루기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같은 경우는 장봉필을 위주로 글씨를 쓰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추천도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 예를 들자면요, 이 단봉필이라는 것은 신발로 치면은 이런 단하라 그러죠. 굽이 낮은 신발요. 이 장봉필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이힐입니다. 이거 하이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인 경우는 더 잘 알겠지만은 하이힐을 신고 일반 그 생활을 잘 하고 뭐 뛰기도 하고 그러죠. 하는 사람은 이 단화를 신으면 난다 그럴까요? 아주 그냥 뭐 부자의 서름이 없는데 이 단화를 신는 사람이 하이힐을 신으면 뭐 이거 뭐 잘 걷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뭐 이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형의 좀 비교적 장봉필을 가지고 연마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하는 저 개인의 입장이고, 대체로 글씨를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자, 그래서 붓은 이 원칙에 의해서 고르시고, 한글인 경우는 저게 제시한 것은 한자인 경우겠지만 한글인 경우에는 이 16호에서 대체로 한 10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씨가 내가 조금 크게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직접 붓을 보시고 모든 호수의 붓을 경험을 해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붓의 문제는 글씨를 쓰는 경우에 장봉필을 가지고 뭐 쓰는 것도 하나의 큰 이점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붓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루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 따라서는 재료 도구를 좀 사다 드리거나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는 같이 가서 붓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초보자인데 너무 막 고가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권해드리지는 않는 거죠. 되도록이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원칙 하에서 좀 저급의 물건들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재료 도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서예 기초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도구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장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아무거나 막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장이 재료 도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재료 도구를 주더라도 다 이용할 줄 안다는 뜻이겠죠. 그래 한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재료 도구를 다 다루어 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느 재료 도구를 너무 그것만 쓰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안 써본 재료 도구 나오면은 이거 나는 잘 모르는데 못하겠어요 이래 되겠죠. 그거는 명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명장이라는 것은 바닥부터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명장이라는 뜻이겠죠.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저급의 재료 도구를 다 달아본 사람, 어떠한 재료 도구를 주더라도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명필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재료 도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저것부터 써봐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재료 도구를 만나더라도 그 도구들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드는데 한 가지 예를 또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70, 80 세대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자제들이 결혼을 하면은 출발을 대체로 어땠냐면 대체로 단칸 세방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단칸 세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연탄을 자다가 가려 넣고 하는 그런 세대죠. 지금 7, 80대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한 몇 년 벌어서 방 2칸짜리로 옮기는 거죠. 3칸짜리 애들 많아지면 3칸짜리도 옮기고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면 전세방으로 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5년 해서 한 10년 지나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통 이래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요새는 세태가 좀 잘 살아서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그 사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보기 힘듭니다. 그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하는 당시부터 전세를 해주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집을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른바 키를 3개를 부모가 주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키, 차 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인생 첫 출발을 이렇게 편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그거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재료 도구를 쓰는데 너무 처음부터 고급을 쓰게 되고 밑에 걸 쓰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저급한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할 때 난 이걸 잘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작가라고 소리를 듣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 도구를 주더라도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재료 도구를 다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든 것은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자기가 쌓아서 올라가서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 진실로 인생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들어는 보면 너무 먹는 것을 너무 가리는 사람, 잠자리를 너무 가리는 사람, 막 이렇게 특수한 막 이런 걸 너무 가리는 사람은 이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써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재료 도구를 가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같이 뭐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뭐 이거 내 걸 안 가서 못 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래서 써의 재료 도구는 모든 재료 도구를 다 다루어 보면서 익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오는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제가 도구를 사드리지만 그 이유는 두 번째부터는 본인이 직접 가서 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공부이기 때문이다.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필방에 가면은 붓뿐만 아니고 책도 있고 모든 재료 도구가 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10년간은 필방에서 서예 공부를 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셔서 조금 투자가 되겠죠. 뭐 제가 사드리면 실수는 안 하겠지만 실수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수를 빨리 하기입니다. 빨리 하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실수를 늦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설이나 재료 도구를 사보고 써보고 이것은 내가 잘못 샀구나, 뭐 비싸게 샀다, 뭐 싸게 샀다, 좋은 걸 샀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필방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필방을 우리 동네 필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지방에 계시는 분은 서울에 있는 필방을 한번 둘러보시고 서울 필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하면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일본이나 중국인데 중국이 비교적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필방이나 서점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외국 여행 다니실 때 그냥 단순 여행을 하지 마시고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서예 유적지로 가면서 필방과 미술관 이런 것을 도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여행 가실 경우에는 필방을 들러서 한번 구경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재료 도구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